네, 9교시 교재의 62페이지랑 63페이지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3의 배수들을 좀 써볼까요? 3이랑 6이랑 9랑 12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합이 3이 된다. 1, 2, 2, 1 두 가지 생각나고요. 6이 된다. 그러면 1, 5 땡땡땡 5, 1까지 요거 5가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9가 되는 경우는 3, 6부터죠. 3, 6, 뭐 4, 5, 5, 4, 6, 3까지 요렇게니까 4가지가 되겠고요. 요게 2가지, 요게 5가지, 요거 4가지. 자, 12가 되는 경우는 6, 6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1가지. 요것들을 다 합쳐주시면은 12가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얘는 1부터 40까지 자연수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 되는 숫자 그리고 나머지가 5가 되는 숫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쵸? 7로 나눠서 나머지가 7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가 홀수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는 누가 있느냐? 제일 먼저 1 자신이 있죠. 그죠? 1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8이 있을 거고 뭐 15가 있을 거고 22가 있을 거고 29가 있을 거고 36이 있을 거고 요렇게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은 3부터 시작해가지고 10,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1, 38. 이 위에 쓴 숫자보다 2씩 커지면 되죠. 2씩 커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5가 된다 그러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또 12, 19, 26, 그 다음에 33, 40.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40까지 중에서 나머지가 홀수인 거는 여기 보이는 거 총 18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연수들을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요 식을 만족시키는 x, y, z의 조합을 찾는 건데요. 이왕이면 그 개수가 가장 큰 개수가 붙어 있는 y값부터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y를 자연수니까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y를 2라고 생각해 보시고 사실 y값이 3이 돼 버리면 얘 혼자서 9가 돼 버리기 때문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10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y값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경우, 2인 경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y값이 1이면은 얘가 3이 돼 가지고 2x 플러스 z가 7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2x 플러스 z가 7이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조합을 찾으면 되겠죠. 자, x가 1이면 z가 옆에다 쓸까요? x가 1이면 z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면은 z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면 z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값이 2면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6이 되기 때문에 2x 더하기 z가 4가 돼야 됩니다. 요게 4가 돼야 되겠고 자, 그럼 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면 z는 2가 돼야 되겠고 없죠. x에 2 넣는 순간 z가 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은 순서상은 자, y1을 여기다 이제 껴넣어주면 되니까 자, 이게 x, 이게 z, 얘가 y니까 정확하게 쓰면 1, 1, 5 그 다음에 2, 1, 3 그리고 3, 1, 1 뭐 요렇게 세 가지 그리고 여기 y값이 2인 것도 중간에 껴넣어주면 1, 2, 2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순서상의 개수는 총 4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요. 뭐 길찾기 문제인데 이게 입체도형으로 생겼죠. 입체도형으로 생겼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A에서 출발해 가지고 G까지 간다. 그러면 일단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나 보시면은 A에서 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세 갈래 길이 있죠. 그래서 A에서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일단 세 갈래로 출발을 할게요. B로 갔느냐, D로 갔느냐, E로 갔느냐 이렇게 갈라질 수 있고요. 자, B로 갔다면 A에서 이제 B로 갔어요. 그럼 B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느냐 아니면 B에서 F로 가느냐 갈라질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C로 갔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G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코스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F까지 갔다면 F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C로 가느냐 F로 가느냐까지만 정해주시면 그 다음 코스는 한 가지니까 여기까지만 갈라놓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D도 그렇죠. 자, D로 갔어요. 그럼 D에서 또 어떻게 갈라질까요? C로 가든지 아니면 H로 가든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서 C로 갔으면 꺾어서 이렇게 도착하면 되는 거고, D에서 H로 갔으면 이렇게 도착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C로 가느냐 H로 가느냐 이것만 선택해 주면 되겠고, E도 마찬가지. E로 갔을 때도 H로 갈 거니 아니면 F로 갈 거니 이것만 정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A에서부터 G까지 가는 길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답이 되겠죠. 네, 5번 문제입니다. 얘를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항이 2개짜리 식이고 얘는 항이 3개짜리 식이고 얘는 항이 2개짜리 식인데, 이걸 싹 다 전개시켜 가지고 내가 항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요, 얘네 셋 중에 하나 골라주고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골라진 것들을 묶어서 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요런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를 싹 다 전개했을 때 항이 총 몇 개가 나올 거냐, 이건 마치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 이 질문과 동일해요. 그리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은 1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잘 풀기 위해서는 NPR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NPR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눈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뭐 7P3이 있다고 해봐요. 7P3이면 우리가 7P3을 7 곱하기 6 곱하기 5로 계산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것이 이것과 같지 않나요? 7 팩토리얼을 7 빼기 3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지 않나요? 그죠? 분자가 7, 6, 5, 4, 3, 2, 1, 분모는 4 팩토리얼이니까 4, 3, 2, 1. 그러면 4, 3, 2, 1, 4, 3, 2, 1 지워주고 남는 건 7, 6, 5.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n-1p(r-1이) 왔어요. 자, 여기 왔어요. 그러면 요 놈을 요 규칙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자, 분자에는 n-1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분모에는 요거에서 요것을 뺀 것의 팩토리얼이 붙어야 되겠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어차피 1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도 요렇게 생길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지금 가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은 n-1이라는 것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n을 하나 지금 곱해놨어요. 자, 여기 앞에다가 n을 이렇게 하나 곱해놨어요. 이렇게 곱해놨으면 우변에다가도요, 여기에 이제 n이 이렇게 하나 곱해지거든요. n이 이렇게 하나 곱해지면 이 n이 여기 있는 n-1 팩토리얼과 곱해지면서 이게 뭘 만들어내겠느냐. 자, 예를 들면 3 팩토리얼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4를 하나 곱하게 되면 뭐가 돼버릴까요? 4 팩토리얼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도 n이 여기다가 곱해지게 되면 결국 분자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죠?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해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n 하나를 앞에 더 붙였기 때문에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지는 n 팩토리얼이 만들어지게 되죠. 분모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에 들어갈 것은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n이라는 거는 가 빈칸에 들어간 거니까 n-1, gn이라는 거는 n이죠. 자, 그러면 F3이면 2가 되겠고요, G5면은 5가 될 테니까 이 문제의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A랑 C를 묶어주세요. A랑 C 묶어주시고 나머지 B, D, E.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로 봐야 되겠죠? 4개를 배열하는 방법 4 팩토리얼. 그리고 묶여져 있는 둘 사이에 자리를 바꾸는 방법 2. 이렇게 곱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48,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네, 8번 문제입니다.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 이렇게 문제에서 문제에 써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 적어도란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 여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 상황의 반대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의 반대는 뭘까요? 양쪽 모두 남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끝이 모두 여학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 끝에 여학생,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명을 줄을 세우는데 양쪽 끝에는 여학생이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반드시 여학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학생 3명 중에서 먼저 여학생 3명 중에 먼저 2명을 데려다가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다가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양 끝자리에 먼저 배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학생 2명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남학생 3명과 남아있는 여학생 1명, 이렇게 4명을 이 4자리에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 팩토리얼. 네, 요것이 바로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게 줄을 세우는 방법이다. 계산해보면 6 곱하기 24가 돼가지고요. 144인가요? 자, 그럼 이것이 답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6 팩토리얼이죠. 6 팩토리얼 720에서 144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720에서 144를 빼주시면은 답은 57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 중요해요. 여사건 중요하니까 여사건 문제는 신경 써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7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줄을 세우는데 맨 앞과 맨 뒤에는 남학생이 선대요. 그럼 일단 10자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다, 여기 쓰면 안 되겠다. 자, 10명을 세우긴 세우는데요. 맨 앞과 맨 뒤에 남학생이 서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이거예요. 나 조건. 임의의 두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임의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2명의 여학생을 골랐을 때 그 두 여학생이 서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학생들끼리는 절대 붙어 있지 마라 이겁니다. 여학생끼리는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 어떤 두 여학생도 붙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학생들을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울 건데 어떤 대상을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자, 여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할 거면 남학생을 먼저 세워놓는 겁니다. 자, 남학생들을 먼저 7 팩토리얼로 세워놓으세요. 그러면 남학생이 여기 이제 뭐 남학생 1번, 뭐 남학생 3번, 뭐 남학생 5번 이런 식으로 7명의 남학생들이 쭉 쓸 거예요. 뭐 마지막에는 남학생 2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7명의 남학생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다 쓸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7명의 남학생이 있는데 이 남학생들 중에 이 사이사이 공간 있죠. 요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 공간. 이 사이 공간에 여학생들을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쪽 끝에도 여학생을 배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 조건만 있다면. 근데 가조건에서 맨 앞과 맨 뒤에는 남학생이 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자리에는 여학생을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는 빼주고,
자, 남학생과 남학생의 사이에 해당되는 지금 체크되어 있는 6자리. 이 6자리에 여학생 3명을 줄 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여학생들은 붙어있진 않잖아요. 그죠? 무조건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학생들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7팩토리얼 해주고 나서 여학생들을 6자리 중에 3자리에 배열한다. 6p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p3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120이기 때문에 7팩토리얼 곱하기 120 3번이 답이 되겠고,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 하면 지금 보여준 것처럼 자, 이웃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친구들 말고 나머지 친구들을 먼저 줄을 세워서 그 친구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 친구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은 친구들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 요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서 21,000 이상인 자연수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먼저 2로 시작하는 숫자들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2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 21,000 이상이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다 21,000 넘어가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만 빼면 되냐? 20으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뭐 20, 134 뭐 이런 애들, 20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만 제외하면은 2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전부 21,000 이상일 거예요. 얘네들만 제외하면. 자, 그럼 2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총 몇 개인가 생각해 보면,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4개를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니까 4 팩토리얼 2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몇 개인가 생각해보면, 이 세 자리에다가 남아있는 3장의 카드 1, 3, 4라는 카드를 배열하는 것만큼 있을 테니까 3 팩토리얼 6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로 시작하는 총 24개 중에서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다 21,00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18개가 2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21,000 이상인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21,000 이상이겠죠? 3으로 시작하는 거 역시 4팩토리얼 24개, 그리고 4로 시작하는 것도 역시 4팩토리얼 24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총 요거랑 요거 이렇게 다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66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66개. 답은 5번이겠고요. 핵심은 2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이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빼라. 이걸 잘 생각하면 되겠죠? 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하면 되겠네요. 조합을 계산하는 규칙대로 2분의 n-1 곱하기 n-2가 되겠고요. 더하기 얘는 2분의 n-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2는 다 날리면 되겠고요. 전개시키면 되겠네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 여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요. 자, n제곱 하나 날려주고 2 하나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좌변으로 다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6에는 0이네요. 그쵸? 그래서 n으로 묶어주면 n 값은 0 또는 6인데 당연히 우리는 자연수를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6이 되겠죠? 4번입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씩 2번을 뽑아가지고 처음에 뽑은 카드를 X, 두 번째 뽑은 카드를 Y라고 했는데 X가 Y보다 작은 경우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20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2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2개를 뽑아. 그러면은 20 곱하기 19를 2로 나누는 거니까 190까지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부터 20까지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뭐 3하고 2가 뽑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뽑은 그 두 숫자 중에서 작은 숫자를 앞에 놓고 큰 숫자를 뒤로 이렇게 빼면
항상 이걸 만족하게 배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뽑힌 두 숫자의 배열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숫자를 앞에 놓는 거고 큰 숫자를 뒤에 놓는 거야. 이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순서 신경 쓰지 말고 숫자 두 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그대로 190이 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 이런 조건이 없었고 순서대로 두 개의 카드를 뽑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20P2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3일 수도 있고 첫 번째가 3이고 두 번째가 2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순서대로 개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항상 앞에 있는 게 작은 거야. 이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내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작은 게 앞에 거, 큰 게 뒤에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혜미가 있고요. 혜미, 진수, 유리 그리고 그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혜미와 진수는 선출이 된대요. 얘랑 얘는 선출이 되고 유리는 선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미 내가 뽑을 4명의 대표 중에 2명은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나머지 2명만 뽑아주면 되는데 그 2명을 어디에서 뽑으면 되냐면 여기 나머지 5명에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5명 중에 2명만 뽑아요.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네, 14번입니다. 8개의 문자가 있는데 모음을 3개, 자음을 2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모음이 지금 요거 이렇게 모음이 4개 있으니까 일단 그 4개 모음 중에 3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도 4개 있으니까 그 4개의 자음 중에 2개 골라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문자 선택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선택된 5개의 문자를 이제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5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C3은 4고요. 4C2는 6이고요. 5 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죠 이거? 2880인가요? 2880. 네, 288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간단해요. 8개의 점 중에 삼각형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8개의 점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의 점을 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가끔 이제 C를 쓰느냐 P를 쓰느냐가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물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랑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랑 구분이 되나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먼저 뽑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이 점 3개가 뽑혔다면 늘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 뽑든 순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합을 쓰는 것이 맞고요. 8, 7, 6을 3, 2, 1로 나누니까 자 이렇게 날아가고요. 5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특강 수고했어요.